자, 시장에 또 아주 뜨거운 관심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5G,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죠. 핵심 키워드인데 그 키워드와 또 연관되는 아주 대표적인 기업, 오일솔루션입니다. 오일솔루션에 오늘 박용관 대표 모시고 오일솔루션 자세하게 한번 좀 들어볼까요? 상황이 어떤지.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증시에서 이 오일솔루션 그러면 5G 관련 대장주로 평가를 합니다. 오일솔루션은 과연 어떤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지 회사 소개부터 간략하게 좀 부탁드려볼까요? 예, 오일솔루션 하면은 오이 과일을 생각하게 되는데 네. 잠깐 영어에서 왔어요. 그래서 그 회사 이름을 얘기하면 조금 어떤 일을 하는지 이런 걸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혹시 이게 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명함을 잠깐 가져 나왔는데 이 OE의 O이라는 게 영어로 옵틱스, 빛. 네. 그다음에 E라는 게 Electronics and Electrics, 그러니까 전기 전자죠. 네. 쉽게 얘기하면은 빛 신호와 전기 전자 신호를 서로 연결을 해서 이 통신, 이 무선 통신도 그렇고 유선 통신도 그렇고 네. 거기에 필요한 솔루션을 해결해주는 그런 회사라는 비전을 가지고 만들어서 창립해서 회사도 오이솔루션이라고 했고 네. 그다음에 또 사업도 그러므로 그거를 활용을 해가지고 거기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인 광 트랜시버를 만들어서 그 광 트랜시버를 생산하고 판매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업 내용을 쭉 찾아보면은 광 트랜시버라는 용어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제 사실 이게 오일솔루션이 B2C 기업, 그러니까 소비자하고 직접 거래를 하는 기업이면 좀 알 수가 있는데 B2B 기업이라서 용어들이 좀 어렵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네. 지금 OE라는 것도 설명을 해주셨는데 광 트랜시버를 조금 더 설명을 부탁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광 트랜시버라는 것은 빛 신호와 전기 전자 신호를 서로 연결을 시키는 그리고 또 전환을 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광 트랜시버라는 것은 또 비슷한 의미로 광 트랜스미터. 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송신기라는 뜻이죠. 네. 그다음에 광 리시버. 그건 수신기라는 소리죠. 그래서 광 송신기와 광 수신기를 합성한 그러니까 트랜시버, 리시버를 합성한 트랜시버라고 부르는 거 되는 거죠. 그게 뭐냐면은 특히 광통신의 핵심 부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보통 저희들이 이제 사업자들, 뭐 KT, SKT, LGU 플러스 이런데 이 기지 건물 있죠. 그 속에 이제 전기 신호가 있으면은 그것이 광 케이블을 통해 가지고 네. 뭐 우리 건물의 옥상 꼭대기라든지 아니면은 뭐 기차 철로 옆이라든지 아니면 산 같은데 셀 타워가 있죠. 거기에 전자파가 나오고 있는 거군요. 네. 예. 요런데 이제 광 케이블이 도착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니? 광 케이블에 통해서 들어간 빛 신호가 전기 신호가 돼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안테나를 통해 가지고 쭉 전자파가 나가서 우리 이 핸드폰에 도착하게 되죠. 반대로 또 핸드폰에서 오는 시그널이 마찬가지로 그 반대로 전기 전자 시그널이 안테나에서 광 시그널로 바뀌어서 빛 시그널로 바뀌어서 시스템으로 바뀌어서 그 케이블 따라서 어느 때는 10km 어느 때는 한 10,000km를 가기도 해요. 그래서 태평양을 건너가려면 그렇게 돼야 되겠죠. 그렇죠. 대서양을 건너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육지에 도착해서 예를 들면은 해저 통신이라면 도착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사업자들의 기지국, 기지 빌딩 이런데 모여가지고 그것이 다시 전기 신호로 바뀌어서 우리가 이렇게 듣고 얘기하고 방송을 할 수 있는 그런 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들어가는 핵심 부품이죠. 그래서 굉장히 작아요, 사실은. 네. 우리 손가락만하죠. 여기 잘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보면은 구멍이 두 개 있죠. 하나가 이 빛 케이블이 들어오는 곳, 그다음에 여기가 케이블이 나가는 곳 있고, 거기에 이제 이게 장비에 연결이 돼가지고 요 뒷부분이 이제 전기 신호로 바뀌어진 것이 이제 우리 장비에 쓰이고 건물에서 쓰이고 안테나에 쓰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지금 광 트랜시버인가 보죠?
예. 요거 지금 보여드리는 것이 광 트랜시버죠. 그래서 뭐 그냥 예를 들면은 요것이 이제 장비에 이렇게 꽂혀가지고 어떤 장비에는 수천 개, 수만 개가 꽂힐 수도 있고 뭐 안테나 타워 같은 데서는 안테나마다 적어도 뭐 적게는 몇 개, 크게는 몇십 개가 들어가는데 셀 타워에 보면은 손을 흔들으시면은 네, 죄송합니다. 네, 뒤에 이제 화면을 크게 했습니다만 지금 손에 이제 가지고 계시는 쪽에 이제 광 그래서 트랜시버. 이제 구멍이 이렇게 배는데 좀 USB처럼 생긴 모양새로.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대신에 이제 전기만 되는 게 아니라 여기 보여드린 것처럼 빛이 들어갔다 빛 시그널, 빛 신호가 들어갔다 빛 신호가 광 케이블을 통해서 나왔다가 그다음에 여기서 전자로 혹은 전기 신호로 바꿔서 처리를 한 다음에 다시 보내주고 그렇게 이제 내리셔도 됩니다. 손 아프시겠어요. 네. 저도 실물은 저도 지금 처음 보는데 사실 트랜시버래 갖고 좀 큰 장비를 생각했는데 소형이고 여러 개가 수만 개씩 들어가는군요. 기지가. 예, 큰 장비에는 예를 들어서 뭐 장비 업체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삼성 무선 장비 업체라든지 그다음에 에릭슨, 노키아, 중국이 같은 경우는 뭐 화웨이 이런 데는 또 큰 장비는 수만 개가 들어갈 수가 있죠. 지난해가 우리나라는 5G의 원년이다. 세계 최초로 상용화를 시켰다 이런 보도들이 나왔는데 오히려 오이솔루션은 사실 그 퍼포먼스, 실적이라든지 이것도 동반해서 많은 결과물들이 좀 있었겠습니다. 예,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특히 2019년 작년에는 국내 세계 최초로 상용화, 5G를 상용화하는 쪽에 저희들이 이 트랜시버의 공급 업체가 된 셈이죠. 그거는 이제 그 이유는 한 2년 동안에 준비한 이제 개발 이런 것이 큰 효과를 해서 특히 최고속의 25기가빗이라는 트랜시버를 만들었어요. 똑같은 모양인데 이제 그 대신에 속도가 무지하게 이제 빠른 걸 한 거죠. 그래서 그게 큰 역할을 해가지고 아마 이 작년 같은 게 2019년에 한 2,100억이 넘는 매출을 했고 그 다음에 영업 이익으로만 쳐도 아마 600억에 가까이 되는 것이 됐고 아마 순이익으로 쳐도 한 500억에 가까운 그런 순이익을 하게 되면 적어도 한 22%, 25%가 넘는 순이익이 되는 셈이죠. 근데 아직 시가총액이 4천억밖에 안 되는군요. 시가총액은 4천억에서 4,500 정도 되는데 요새 또 코로나 이런 것 때문에 좀 많이 좀 떨어진 경험이 있는데 저희들은 앞으로 가능성 때문에 아마 좀 더 좋은 성적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광통신과 관련된 산업, 5G는 국가의 정책적인 산업 아닙니까? 기간 인프라 산업이기 때문에 정책으로 계속 같이 굴러가는 구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올해도 이 광 트랜시버의 수요 증가는 계속 가속화될 거라고 뻔히 보이는데 맞습니까? 예, 큰 그림에서 보면 그거는 맞는 말씀이시고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여기 국내 같은 경우는 아마 이 5G 상용화가 아주 피크를 하는 게 한 3년에서 4년이 갈 것 같아요. 이게 왜냐하면 기간 산업이기 때문에 컨슈머 산업하고 달려가지고 항상 가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3, 4년은 쭉 하는데 그 속에서 또 변화는 있을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는 처음 넣는 원년이기 때문에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걸 저희들은 이제 우리 분야에서는 이제 5세대, 4세대 혹은 3세대를 쭉 보면은 보통 이런 기간 산업을 이렇게 상용화할 때는 이른바 커넥티비티 페이지라고 그래가지고 우선 인구라든지 이런 걸 따져가지고 우선 장치를 상용화를 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한 조금 6개월 한 1년 수요 예측이라는 거를 수요 예측. 그다음에 이제 실제로 트래픽이 어떻게 들어가느냐 하는 걸 봐가지고 그걸 보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페이지가 들어가는데 그다음이 커버리지 페이지. 트래픽이 많은 곳에 더 많이 깔고 이런 게 있죠. 그래서 아마 작년이 원년이니까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커넥티비티 페이지에 큰 역할을 하고 그다음에 아마 한 6개월 정도에 특히 이번에 코로나 사태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주춤해서 아마 6개월 정도에 조금 감소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하반기에 올라와가지고 아마 하반기부터 시작돼가지고 아마 2021년까지는 계속
더 증가태세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그게 2020년 한 전반까지 가다가 그다음부터 한 70% 정도가 깔려지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조절 시대가 가겠죠. 그래서 근데 그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우리 국내에서 상징성은 있지만 이미 이제 상용화를 접어들었고 어떤 레퍼런스라고 하는 그 경험치가 검증이 됐잖아요. 오이솔루션이. 그렇다면 이제 해외에도 보면 지금 다 큰 국가들도 뭐 코로나19 때문에 잠시 멈춤이지만 이미 빠르게 또 진행을 할 거라고 보고 해외에서 만약에 수요가 창출이 된다면 오이솔루션한테는 이미 검증을 받았으니까 대단한 또 기회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기회를 널 보고 계십니까? 예, 좋은 말씀 해주셨네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좀 자신이 있는 것은 그러니까 처음 상용화의 성공에 저희들이 큰 그 광 트랜시버 부품에 성공을 했단 네.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그렇지만 항상 보면은 이 퍼스트 어드밴티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아마 그 다른 회사에 비해서 세계화 5세대 그 무선통신 세계화하는데 저희들이 선점을 했으니까 그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네. 이제 항상 또 챌린저들은 도전자들은 기회를 엿보니까 마음을 놓지 않고 저희들이 지금 해온 것처럼 해오면은 계속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모멘텀을 계속 유지하라고 믿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네. 이제 예상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회사 전체에 한 400명이 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 네. 굉장히 앞으로 전망을 좋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좋을 수밖에 없죠, 뭐. 우리가 이제 운명을 컨트롤한다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코로나 사태는 조금 아무도 생각했도 못한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걸 통해 가지고 이제 어떻게 이것을 극복하느냐 하는 건데 우리 전체 국민이 지금 슬기롭게 아유, 빨리 그럼요. 극복하는 것처럼 저희들도 이제 경제 쪽에서 이렇게 극복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오늘 그 아젠다가 약간 언택트한 소비지만 합리적인 소비 그런 방향 산업 구조가 변하니까 그러려면 이 통신 인프라는 엄청 발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고용량의 데이터들이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지금 뭐 5G라고 했지만 사실 6세대, 6G도 사실 오이솔루션이 또 먼저 선점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추신 거 아니겠어요? 앞으로 좀 더 기대가 되는데 다만 이제 1분기에는 조금 루즈하게 실적이 조금 약간 좀 정체될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이제 확실히는 모르겠는데 네. 그 작년에 피크가 있던 그러니까 지금 상반기를 주로 네네네. 저희들이 이런 경우는 분기도 중요하지만은 이 흐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상반기를 본다면은 작년에 하반기만큼은 세지는 못하겠지만은 네. 뭐 작년에 전반기 정도는 될 그런 기분이 들고, 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제 하반기에 그렇죠. 앞으로 실적이죠. 우리 이 국내에서도 그걸 이제 캐치업을 해야 되고, 네. 이 코로나 사태나 이런 것 때문에 좀 정체했던 것을 이제 저희들도 이 준비를 하느라고 다 준비한 것들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빨리 소화를 해야 되죠. 그래서 그런 걸로 보면 하반기에 굉장히 메이크업 저게 될 것 같아서 그 하반기에 얼만큼 이제 그 수요가 증가하고 또 우리가 거기에 맞는 그 시간에 맞춰서 납기라든지 이런 양을 용량을 저간에 달려 있는데 그냥 저는 지금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래도 아직도 이 상황에 비해서는 굉장히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도 물론 이제 고객사들이 다양하시잖아요. 커스터마이징을 또 원작 잘하시고 능동적으로 대응을 잘하시는데 고객사들도 멈추지 않고 이 코로나 사태 넥스트를 바라보고 지금 발빠르게 움직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일솔루션도 아마 거기에 동행을 같이 하실 걸로 보고 하반기가 기대되는데 끝으로 장기적인 계획과 비전을 우리 주주분들한테 한번 좀 제시해 주신다면. 우선 그냥 구체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어서 장기 계획 네.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은 이 부품 쪽에서는 어느 정도 정착을 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한 거의 이제 6개월, 1년이 됐는데 핵심 소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건 이제 국가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국가의 수건 사업적으로 되고 또 저희 회사도 이게 정말로 완성된 사업자로서 하려면 우리 분야에서는 버티컬 인테그레이션이 하는데 이런 뭐 사람에서 심장, 뇌를 만들어 가지고 사람 몸을 만드는 것처럼 네. 이 핵심 소자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광소자죠.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를 장기 계획으로 준비를 했고 지금 본격적으로 실행을 하는 단계입니다. 한 예를 들면은 작년 말에 저희들이 한 거의 300억이라는 유상증자를 했어요. 그래서 그 전체가 핵심 소자를
개발하고 생산을 확장하고 그다음에 판매망을 누리는 주로 중국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는 걸 하고 있고 또 작년에 이 비즈니스가 좋아서 했던 그런 것도 역시 그런 쪽에 또 많이 쓰도록 해가지고 요번 기회에 이 핵심 소재를 장만해가지고 완전한 광 트랜시버 그다음에 광 트랜시버를 토대로 해가지고 강에 많이 응용되는 그런 것들을 하려고 좀 장만을 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그것이 아마 장기 계획 중에 하나가 저희들이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전이라고 아까 말씀했는데 비전을 한다면 저희들이 국가 수건 작업인 핵심 소자도 준비를 하고 이제 그렇게 함으로써 그 다음에 4세대 말씀해 주셨죠. 4세대 필요한 5G뿐만 아니고 5세대 무선통신만 아니고 6세대. 그 외에 예를 들어서 6G? 이미지라든지 6세대 그렇죠. 6세대를 준비하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4차 산업의 근간이 되는 그런 그 핵심 소자들 함으로써 저희들이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제 그 분야가 통신 분야뿐만 아니라 이제 제4 산업혁명에 들어가는 그 핵심 부품, 소자 이런 것들을 장만하는 준비 회사가 돼서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4차 산업에 정말로 선구가 되는 그런 이 토대를 마련하는 그런 회사가 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꼭 저희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좀 관심을 가지고 응원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사실 이 원천 소자, 그러니까 이 원천 소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저희가 뭐 막 사와가지고 어셈블리 하는 이렇게 갖고 제품을 만들지만 이익을 그 원천 기술 쪽에다 줘야 되니까 광소자를 이제 개발하시는데 꼭 성공하셔가지고 부가가치를 조금 더 많이 늘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4차 산업혁명의 아주 핵심 5G 관련돼서 오이솔루션의 박용관 대표가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그 마지막으로 특히 이번에 세계적인 코로나 사태, 우리 국민들 여러분들 우리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슬기롭게 그리고 빨리 서로 극복을 해서 특히 이제 파라다임이 변하는 포스트 코로나 19 이 사태를 저희들이 좀 더 슬기롭게 준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